여보, 당신 등에 있는 그 비늘은 대체 뭡니까? 촛불 아래 아내 소희의 떨리는 손가락이 남편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비늘들이 등 전체를 뒤덮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이한 혼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2달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전라도 해안마을에 소희라는 처자가 살았습니다. 25의 건강한 아가씨였지요. 어부의 딸이었습니다. 소희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실력 좋은 어부였습니다. 그물질도 잘하고 배도 여러 척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꽤 괜찮았습니다. 소희야, 이제 내 나이가 25이다. 시집 갈 때도 되지 않았느냐. 어머니께서 매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시집 가고 싶지 않아요. 이 아이가 처녀가 25이면 늙은 처녀다. 동네 친구들은 벌써 애를 둘씩 낳았는데 그래도 싫어요.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소희는 고집이 셌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중매를 권해도 고개를 저었지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희는 바다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갔지요. 배를 타는 것도 좋아하고 물고기 잡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저 물고기 좀 보세요. 정말 크죠? 우리 딸이 나보다 나은 어부가 되겠구나.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소희는 그물을 손질하는 법도 알았고 배를 다루는 법도 배웠습니다. 마을 남자들보다 더 바다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지요. 저 처자, 남자로 태어났으면 훌륭한 어부가 됐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안타까운 일이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소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다가 좋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소희가 혼자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몰래 나간 것이었지요. 에이, 저 정도 거리는 괜찮을 거야.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지요. 소희는 신나게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큰 고기를 잡아야지. 한참 동안 그물질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늦었네. 얼른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거칠어졌지요. 이게 무슨. 파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안 돼. 돌아가야 해. 소희가 노를 저었지만 파도가 너무 강했습니다. 배는 오히려 바다 깊은 곳으로 떠밀려갔지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소희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쳤지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파도가 산처럼 높아져 배를 덮쳤습니다. 배가 뒤집혔습니다. 소희는 바다에 빠졌지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을 삼키고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소희를 붙잡았습니다. 강한 팔이 소희의 허리를 감췄지요. 누구? 소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소희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지요.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주 화려한 방이었습니다. 비단 이불에 누워 있었고 벽은 진주로 장식되어 있었지요. 천장에는 산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였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는 어디고요? 저는 이혜민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아가씨를 구했습니다. 바다에서. 그때 소희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폭풍우, 뒤집힌 배, 바다에 빠진 것.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혜민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으로 매력적이었지요. 소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화려한 곳은 처음 봅니다. 이곳은 제 집입니다. 댁이 이렇게 부자이십니까?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혜민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 집에 가봐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실지. 아직은 안 됩니다. 네, 왜요? 폭풍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폭풍이 잦아들 것입니다. 그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혜민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소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날 밤 소희는 그 화려한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참 이상한 일이다. 창문 밖을 보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직도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었지요. 저 남자는 누구일까? 바다 한가운데에 이런 집이 있다니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해서 그런지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일어나니 혜민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으니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신선한 생선, 해삼, 전복 모두 최상품이었지요. 이게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제가 직접 잡았습니다. 직접요. 대단하시네요.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혜민은 바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다 깊은 곳에는 정말 신기한 생물들이 많이 삽니다. 빛을 내는 물고기도 있고. 정말요? 저도 보고 싶어요. 언젠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소희는 점점 혜민에게 끌렸습니다. 잘생긴 외모도 그렇지만 지식도 풍부하고 말씨도 부드러웠지요. 식사를 마치고 혜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혜민의 배는 아주 빨랐습니다. 노를 저을 필요도 없이 쏜살같이 달렸지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겁니까? 특별한 배입니다. 혜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곧 마을이 보였습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소희다. 소희가 돌아왔다. 부모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소희야, 우리 딸. 어머니께서 소희를 껴안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사람만 있으면 됐다.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께서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소희가 혜민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아, 은인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혜민에게 깊이 절을 하셨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라도 하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혜민이 떠나려 하자 소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저 다시 뵐 수 있을까요? 혜민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지요. 내일 이 시간에 저 바위에서 만나요. 혜민이 멀리 있는 큰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네, 꼭 나가겠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혜민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순식간에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지요. 저 남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아버지께서 얼거리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저렇게 빠른 배는 처음 본다. 그리고 저 집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 글쎄요. 바다 어딘가에. 소희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음 날 소희는 약속한 바위로 갔습니다. 혜민이 벌써 와 있었지요.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방금 왔습니다. 둘은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당신은 어디 사세요? 바다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혜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무슨 비밀이라도 언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소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부터 둘은 매일 만났습니다. 같은 바위에서 같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바다를 바라보고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완전히 혜민에게 빠졌습니다. 혜민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느 날 혜민이 말했습니다. 소희 낭자, 네, 저와 혼인하시겠습니까? 소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저는 진심입니다. 낭자를 사랑합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혼인 후 100일 동안
절대로 제 몸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을요? 그게 무슨. 목욕할 때나 옷 갈아입을 때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이상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너무 행복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요.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희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습니다. 저 남자의 집안을 모르는데, 하지만 우리 딸의 은인 이잔소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요. 결국 혼례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달 후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요. 하지만 혜민 쪽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들이 먼 바다에 살아서 올 수 없습니다. 혜민의 설명에 사람들은 고개를 가우뚱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었습니다. 촛불이 은은 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지요. 소희와 혜민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네요. 소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기쁩니다. 혜민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 몸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100일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약속 지킬게요. 그날 밤 혜민은 촛불을 모두 끄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소희는 눈을 감고 있었지요. 이제 됐습니다. 소희가 눈을 떴습니다. 혜민이 잠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혜민의 몸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당신 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저는 원래 체온이 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소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혜민은 매일 새벽에 사라졌습니다. 어디 가세요?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럼 저도 같이. 안 됩니다. 혼자 가야 합니다. 혜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돌아왔는데 항상 커다란 물고 기들을 잔뜩 가져왔지요. 어머, 이렇게 많이.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물고 기를 잡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지요. 저 사위, 정말 대단한 어부구만. 하루에 저렇게 많은 고기를 잡다니.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매일 저렇게 많이 잡을 수 있지? 그리고 혜민은 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에 몸을 담그고 있어도 좋아했지요. 목욕을 너무 자주 했습니다. 여보, 또 목욕해요. 네, 피부가 건조해서요. 하루에 5번이나 하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이상했지만 소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혜민이 목욕할 때는 절대 보지 않았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가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지요. 옆에 혜민이 없었습니다. 또 어디 간 거야? 방문을 열어보니 뒷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혜민이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 있었지요. 안 돼. 보면 안 돼. 소희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달빛이 혜민의 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보고 말았습니다. 혜민의 등에 은빛 비늘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나, 소희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혜민의 등 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에도 비늘이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그 비늘들. 저게 뭐지? 소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혜민이 우물물을 온몸에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비늘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소희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꿈이야, 꿈.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마 후 혜민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아, 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다가. 그러셨군요. 어서 주무십시오. 혜민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소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비늘이 떠올랐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지? 사람한테 비늘이 있을 리가 없는데. 옛날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다 용왕의 아들이 사람으로 변해 육지에 온다는 이야기. 설마 여보가. 다음 날부터 소희는 혜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혜민은 생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특히 날것을 즐겨 먹었지요. 여보, 이 생선은 익혀 먹어야.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아,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 매일 바다에 나가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깊은 바다. 저 아래. 혜민이 말을 흐렸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비가 온다. 아이처럼 기뻐하며 밖으로 뛰쳐나가 비를 맞았지요. 여보, 감기 걸려요. 괜찮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의 사위가 이상하다던데. 어떻게 이상한데? 매일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아온다잖아. 보통 사람이 아니라던데. 혹시 바다 귀신 아닐까? 소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소희의 어머니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소희야, 내 남편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없니? 아니에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소희도 불안했습니다. 50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폭포처럼 쏟아졌지요. 모두 집 안에 있으시오. 마을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혜민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위험해요. 바다로 가봐야 합니다. 왜요? 이 날씨에 배들이 위험합니다. 혜민이 뛰쳐나갔습니다. 소희도 따라 나갔지요. 해변에 도착하니 정말 여러 배들이 파도에 떠밀려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어부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배들은 생계수단이었거든요. 혜민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보, 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민이 헤엄쳐 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엄청났지요. 마치 물고 기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혜민이 배들을 밧줄로 묶어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혼자 힘으로 여러 척의 배를 구한 것이지요.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사람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모든 배를 구하고 혜민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쳤습니다. 번쩍 환한 빛이 혜민을 비췄고 사람들은 보고 말았습니다. 혜민의 온몸에 빛나는 비늘이 드러났습니다. 저게 뭐야? 비늘이다. 비늘. 저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혜민이 바다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기다려요. 소희가 쫓아갔습니다. 해변 끝 큰 바위 위에서 혜민이 멈췄습니다. 여보. 소희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낭자.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사과를?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혜민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용궁의 왕자입니다. 바다 용왕의 아들이지요. 소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육궁에 100일이 지나면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들킬 줄은. 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낭자를 속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두려워할까봐. 여보, 용궁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육지의 사람과 혼인하려면 100일 동안 정체를 숨겨야 한다고. 100일이 지나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 5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50일을 더 채워야 하는데. 혜민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제 용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규칙을 어겼으니까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소희가 혜민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용궁 왕자든 뭐든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낭자, 같이 살아요. 여기서, 바다 옆에서. 제가 다 감당할게요. 하지만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민이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다에서 큰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저것은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고 그 속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멘, 아버지. 용왕이었습니다. 네가 규칙을 어겼구나. 당장 돌아오너라. 아버지, 제발. 안 된다. 용궁의 법도는 절대적이다. 혜민의 몸이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바다로 끌려가기 시작했지요. 안 돼요. 소희가 혜민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낭자. 손을 놓으십시오. 위험합니다. 싫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소희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용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 여인은 무엇이냐? 제 아내입니다. 아버지. 육지 여자를 아내로 삼았단 말이냐? 네, 아버지.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용왕이 말했습니다. 그 여인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냐? 네, 저는 혜민을 사랑합니다. 소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용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약해졌구나. 아버지, 혜민, 네가 진심으로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여인도 너를 사랑한다면 내 특별히 허락하겠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다. 100일은 채워야 한다. 지금부터 50일을 더 기다려라. 그동안 너는 용궁에서 지내고
그 여인은 육지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럼 헤어져야 한다는. 51만 참아라. 그러면 내 너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영원히 육지에서 살 수 있도록. 혜민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낭자,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100일이든 1000일이든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혜민이 소희에게 입맞춤했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5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희는 매일 그 바위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잘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그곳에 앉아 기다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자 미쳤나봐. 매일 바다만 보고 있어. 하지만 소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소희야, 그만 포기해라.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 아니에요. 어머니, 여보는 꼭 올 거예요. 약속했어요. 하지만 믿어요. 저는 여보를 믿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일, 20일, 30일. 소희는 지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마을에 또 큰 폭풍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했지만 소희는 그 바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야, 위험해. 들어와. 아니에요. 오늘 여보가 올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이 날씨에. 제발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부모님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소희는 폭풍우 속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높게 치고 번개가 쳤지요. 여보, 어디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다에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저게 물기둥이 치솟더니 그 속에서 혜민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소희가 달려갔습니다. 혜민도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낭자, 두 사람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매일매일 낭자 생각만 했습니다. 한참을 껴안고 있다가 혜민이 말했습니다. 아직 10일이 남았습니다. 네, 100일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10일은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요? 네. 10일 후면 저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영원히 낭자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소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마지막 1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혜민과 소희는 매일 함께 바다를 거닐었습니다. 혜민의 몸에서 비늘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낭자, 보세요. 비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말이네요. 하루하루 혜민은 더욱 사람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배를 구해준 은인이잖아. 맞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혜민과 소희는 그 바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혜민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혜민의 몸에서 환한 빛이 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비늘들이 빛으로 변하더니 사라졌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혜민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낭자, 저는 이제 진짜 사람입니다. 여보, 소희가 혜민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영원히.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키스했습니다. 바다가 잔잔하게 빛났고 파도 소리가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용궁에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진주와 산호, 그리고 각종 보물들이 가득 담긴 상자였지요. 용왕이 보낸 축하 선물이었습니다. 우와, 이게 다 진짜예요. 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대단하다. 이제 두 사람은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소희와 혜민은 바다가 보이는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지요. 여보, 우리 아기예요. 정말 귀엽습니다. 아기는 건 강하게 자랐습니다. 특이하게도 물을 너무 좋아했지요. 아빠, 바다 가요. 그래, 가자. 혜민은 아들과 함께 바다에서 놀아주었습니다. 가끔 용궁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왕자님, 용왕께서 안부를 전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혜민은 가끔 바다 깊은 곳을 그리워했지만 육지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아버지는 정말 바다에서 왔어요. 혜민과 소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용궁에서 왔단다. 와, 정말요? 응. 그리고 내 할아버지는 용왕이시지. 대박. 그럼 저도 용궁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진짜요? 저 가고 싶어요. 혜민이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아. 다음 여름에 함께 가자. 야호. 아들이 기뻐 날뛰었습니다. 소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아, 세상에는 많은 비밀이 어떤 비밀이요? 바다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세계가 있고 때로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기도 하지. 신기해요. 그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혜민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우와.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은 마당에 나가 별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아빠, 저기 별똥별이에요. 그래. 소원을 빌어봐.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혜민과 소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참 착하다. 우리를 닮아서 그래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차이를 극복합니다. 혜민이 용궁 왕자였지만 소희는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둘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희는 50일을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혜민을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그의 진심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용왕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열었지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